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질병.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생명줄을 흔들고 있다. 모든 질병군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암입니다. 통계 작성 이래 34년째 사망 원인 1위. 게다가 발병률까지 점점 높아지고 있어 3명 중 1명 이상이 암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삶이라거나 늙지 않는다는 죽음의 암세포. 하지만 암에 맞서 당당히 암 정복에 성공한 굿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황금과도 같은 비법. 우렁찬 기압으로 시원하게 암을 쫓아버린 지복연 굿맨. 옛날에 직장 많아가지고 지금은 운동해서 괜찮아. 나이도 있게 만든 태권도로 암까지 격파한 태권 할머니셨죠. 생강과 대추, 통계피까지 면역력 삼총사를 놓고 푹 고아 만든 오복차를 밤이나 낮이나 챙겨 먹는 것이 지복연 굿맨의 비법이었습니다. 연예계 대표 원앙부부 손영화, 김기현 부부. 10년 전 대장을 안고 건강해진 굿맨 손영화입니다. 10년의 암투병을 이겨낸 꽃중년. 손영화 굿맨의 비법은 뿌리채소였는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양파와 고구마, 비트와 콜라비까지 고루 먹고 난 후엔 배꼽 주위를 쓰다듬어 체온을 높이는 장 마사지가 비법이었습니다. 뽕잎 사랑으로 폐암을 이겨냈다는 김영칠 굿맨. 누에 속에 그 비법이 숨어 있었죠. 우유와 꿀을 섞은 누에 주스부터 누에의 번데기를 삶고 볶고 튀기고 단백질 덩어리 번데기의 맛있는 변신을 성공시킨 누에 한상. 기억나시죠? 암에 맞선 여장부. 병원에를 갔더니 암이라고. 생식기 전체를 드러내야 했던 대수술 후 산속을 누비며 비법을 파헤쳤다는데 바로 느릅나무 뿌리. 뿌리 중에서도 껍질만 먹는 게 정복선 굿맨의 비법이었습니다. 느릅나무 말려놓은 거야 이게. 껍질을 얇게 잘라 자연 건조 후 인삼과 영지버섯 등을 넣고 우려내 물 대신 마신 비법까지. 수백 가지 다양한 암에 맞서기 위한 헬로 굿맨의 암 정복 메시지. 한국인 3대 암을 기억하라. 건강을 사수하기 위한 암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암 발생 증가율 1위, 떠오르는 악성 종양 대장암. 다른 암에 비해서 발병 증가율이 급속도로 치솟고 있는데요. 대장암 투병 이후 산자락에 털을 잡은 굿맨.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제가 그 대장암 3기를 이기게 된 정태구입니다. 암과의 사투에서 살아 돌아온 정태구 굿맨입니다. 12.5cm 이쪽을 잘라내서 복강개구 수술해서 대장만 잘라냈죠. 그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좀 깊었다. 그 다른 데로 인파를 탔다. 그래서 그 대장암 3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단 당시 대장 3분의 1을 암세포가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 불규칙 생활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도 받고 해서 제 몸에 독소가 쌓인 것 같아요. 그 안 좋은 물질들, 또 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물질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장 안에 독소들이 적게 유지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독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고 모이는 곳이 대장입니다. 소화를 막는 식습관으로 독소가 쌓이면 심하게는 암까지 유발하게 되는데요. 대장암 예방을 위한 키포인트, 독소를 제압하라. 그 비법이 요 꿀벌통에 있다고 합니다. 벌들이 밀랍을 분비해 육각형 벌집을 완전히 지으면 소비라 불리는 꿀벌통이 완성되는데요. 자, 냉큼 한입하는 굿맨. 3년차 새내기 양봉꾼이지만 먹는 것도 벌들을 다루는 것도 능숙합니다. 즉석에서 바로 딴 꿀 바로 먹는 게 비법이에요? 에이, 그거라면 아니죠. 또 다른 거 하나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참 많이 먹는데
진짜는 이 가루와 함께 먹어야 진가를 발휘한다는데 꿀과 환상궁합 자랑하는 이 가루의 정체는? 계피예요. 계피. 네. 월동 준비를 앞두고 부지런히 모아놓은 꿀을 현장에서 채취해준 후 계피와 1:2 비율로 섞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인 계피가 개수나무의 껍질인 건 다 아시죠? 자, 꿀과 함께 몸속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됐어요. 그래요? 좋아요. 점도가 너무 진하면 물을 타서 가볍게 마셔주는 것이 정태구 군맨의 해독수. 원래 이렇게 자주 드세요? 예, 저는 일하다가 그냥 맹물을 안 마시고 이렇게 해갖고 혼합을 해서 섞어서 먹어요. 식전에 마시면 소화불량과 가스 제거에도 좋다는데요. 계피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며 우리 몸의 체내에 쌓인 여러 가지 독소나 노폐물, 가스를 체외로 배출시켜주어 독소를 갖다가 제거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벌통 작업을 하기 전 뭔가 꺼내드는데 이게요, 열을 낸 계피 술입니다. 이게 천연 그 살균제라고 해갖고 벌통 같은 거 소독을 해줄 때 내부를 요 살균제로 제가 요거로 뿌려주고 있어요. 계피의 살균 능력을 활용한 군맨의 천연 살균제. 자신의 몸처럼 벌들도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되게 많이 들었다. 야, 이거 벌들이 대부분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여왕벌이 떨어져 나가면 벌통까지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항암을 했기 때문에 손발이 참 저리고 찬 느낌을 많이 가져요. 다른 사람들은 관절이 아프다는데 저는 손가락이 파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항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손이 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대장암 수술 후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더 큰 항암 치료의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약이 독해 항암 치료가 끝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손발 저림과 냉증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시시때때로 마사지는 필수. 정말 힘들었죠. 항암 치료는 진짜 안 해본 사람이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먹는 걸 못 먹어요. 네, 입안이 다 헐어버리니까 혈관 주사를 맞았걸랑 항암 주사를.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탈색이 돼서 이 시커멓게 이 혈관이 변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실제로 이 암세포만 표적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도 많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많이 저하되고 또 신진대사가 많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해서 수족냉증이나 추위를 잘 타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꿀벌 덕분이라는데요. 하루 종일 산속에서 벌통을 돌보다 보니 냉증과 저림은 물론이고 기력이 딸리는 느낌도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 때 털어먹는 무언가. 너무 순식간이었는데. 설마 돌을 드신 건 아니죠? 저희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건데요. 청국장을 말려서 해주신 거예요. 보름 정도 바싹 말려주면 냄새도 줄어 휴대가 간편한 청국장 콩이 되는데요. 콩류를 활용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독소 배출 비법. 발효식품, 유산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많아지면 이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또 콩 자체도 이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할 만큼 좋은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인 이소플라본 등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이 독소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죠. 청국장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고 힘들 때는 대용으로 간편히 들고 다닐 수 있는 독소 배출 간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지금 드시는 건 땅콩인 것 같은데 껍질도 드세요? 모든 과일이 대부분 영양분이 껍질에 있다 그래서 땅콩도 껍질째 삶아서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영양분이 더 좋다 그래서
매번 까서 버리기만 했던 땅콩 껍질인데 정말 영양분이 껍질 속까지 있는 걸까요? 땅콩 껍질에는 염증 반응 억제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땅콩을 삶아서 드시면 항산화 성분 레스베라트롤을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땅콩을 겉껍질째 깨끗이 씻어준 후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이걸 중불로 20분 이상 삶은 후 뜸을 들이면 껍질의 떫은 맛은 줄어들고 영양은 더한 삶은 땅콩이 완성. 참 쉽죠? 예전에 비했을 때는 몸이 진짜 많이 좋아져서 저는 조금 회춘났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 그 정도로 좋아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여기서 거의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제 공간이 여기예요. 여기다 보니까 얘네들도 내 친구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지내는 거죠, 뭐 같이. 독소를 이겨내야 대장이 건강하다. 잊지 마세요. 건강을 사수하기 위한 암과의 사투 사망률 1위 폐암. 폐암은 사망률뿐만 아니라 재발률과 전이율 또한 높아 가장 치명적인 암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생존율 또 생존율도 낮고 사망률도 높은 그런 암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률이 1위예요. 폐암이 제일 많이 죽어요. 굉장히 빨리 자라고 조기 발견이 안 돼요. 우연히 조기 발견이 되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조용한 암이라 불리는 폐암을 7순의 나이로 이겨낸 굿맨이 여기 있습니다. 횡성 중에서도 산끝자락 오지라는 정암마을. 이곳을 60년 넘게 오토바이로 마을 곳곳을 누볐다는 바람의 사나이. 네, 안녕하세요. 네. 생존율 15%를 사수한 백전노장 도호근 굿맨. 2011년도 폐암 수술을 하고요. 그래 우선 폐암 수술한 지 6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만 6년이 지났는데 아주 건강하면은 그럴 것 같으면 건강한 거죠. 오롯이 혼자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횡성한 후 15마리를 키우고 있다는데요. 하루 아침에 한 번 주고 저녁에 한 번 주고 한 두어 대 짠으로. 어우, 무거운 사료 포대를 그냥 손쉽게 번쩍번쩍 드는 굿맨. 소 키우기의 달인 같으십니다. 소 키운 지는 뭐 농사지면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40년 됐고 우사를 짓고서 이렇게 소 몇 마리씩 해도 고생하느라고서 먹인 건 한 30년. 아침 7시면 일어나 축사를 돌보고 저녁 9시에 잠드는 규칙적 일상이 평생 습관이었던 굿맨. 하지만 술, 담배도 원래 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어쩐 폐암이 왔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믿질 않았는데 결국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당황했었죠. 가족들이 다 당황을 했었죠. 환갑이 넘은 나이에 받은 폐암 선고. 증상이라고는 잔기침과 코골이 정도였습니다. 밤새도록 코 골고 주무시고 기침을 잔기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감기 들린 것 같아가지고 목욕탕 가고 뭐 약 사다 먹고 병원 가도 안 나요. 폐암 환자는 가장 큰 증상이 기침이에요. 폐암을 비롯한 폐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침이 적게 나야 되고 실내 습도나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줘야 되고 호흡기가 건조해지면 더 기침이나 폐 기능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폐에 이상이 생기면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기침. 기침이 만성으로 이어지면 폐 손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폐암의 작은 단서가 바로 기침. 기침을 잡기 위한 도호근 굿맨의 비법 첫 번째는 날카롭게 날세운 낫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아욱이라고 이게. 거침없이 낯들고 도착한 곳에는 아직 첫서리를 맞기 전 푸릇하게 피어난 아욱이 있었는데요. 이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아욱은 상추처럼 잘라내도 계속 자라나는 습성이 있는데 아욱잎과 찰떡처럼 어울릴 꽃 한 송이가 또 있답니다. 이게 아욱씨가 요런 데서 이제 아욱씨가 요 꽃 피는 거 있잖아, 요거. 요게 이제 아욱씨가 요 안에 들었단 말이지. 아욱씨는 봄과 가을 2번 씨를 여문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요게 아욱씨라고 이게 요런데.
꽃핀자리에 촘촘히 맺혀서 자라는 봄 아옥씨는 식용으로 먹고요. 가을 아옥씨는 파종용으로 말린다고 합니다. 동규자라 불렸다는 아옥씨의 효능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옥씨와 뿌리는 약재로 사용돼 특히 산모의 젖을 돌게 하는 데 좋고 아옥잎은 기침 치료와 대소변을 돕는다고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아옥국은 가을 아옥국은 문 걸어 잠그고 먹는 데는 얘기가 있어. 아우, 좀 맛있겠어? 알았어요. 재료 공수는 도호군 군맨이 요리는 아내가 하는 찰떡궁합 부부입니다. 아욱은 풋내를 잡는 것이 포인트. 자, 여기에 아내만의 비법이 빠질 수 없겠죠. 아욱씨를 우려낸 동규자차 육수와 씨는 좀 더 곱게 갈아줍니다. 아욱하고 이건 넣으면은 아주 궁합이 잘 맞는다랄까? 암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군맨의 입맛을 찾아준 게 바로 이 아욱이라는데요. 한창 아욱 요리가 만들어지는 와중에 성미기 있는 데 가서 찌이지. 어이쿠. 이야, 쌀 도종을 직접 하는 도호군 군맨. 일주일에 한 번씩 현미와 백미를 섞어 도종을 한다는데요. 도종한 지 15일 이내로 먹어야 쌀의 영양분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종을 바로 해서 바로 먹으면은 밥맛이 없지. 호박 하나. 아버님 도종은 잘 됐나요? 잘 돼서. 아이고, 뽀얀 빛이 쌀이 맛있어 보이는 건 처음일세. 새로 방아찌가 왔으니 이걸로 다 아욱죽 끓인다고, 아욱죽. 된장을 풀어 간을 맞춘 아욱국에 햅쌀을 넣으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아욱죽이 완성됩니다. 여린 아욱잎은 먹기도 편하고 기침이 올라올 때마다 아내표 아욱죽을 챙겨 먹었다는데요. 아욱은 폐의 열을 좀 내려주고 진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으로 인하여 폐에 좀 열이 많이 몰려있는 상태에서 밤중에 야간 기침 해소증에 아욱을 드시면 어느 정도의 효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을 좋아하는 군맨을 위해 손쉴 틈 없이 밀가루 반죽을 시작하는 아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이렇게 해먹는다는데요. 아빠가 좋아해 그런지 아들네들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손주도 제일 좋아하지, 칼국수를. 그래서 잘해 먹어요. 본디 기침과 밀가루 음식은 상급. 하지만 워낙 면을 좋아하는 가족들을 위해 직접 면발을 만들어 드시는데 이게 일반 면발하고 다르게 뭔가가 박혀있네요. 주섬주섬 냉장고 안에서 비법 가루를 꺼내 보이는 아내. 반죽에 빠지지 않고 넣는다는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 넣으면은 고습지요, 국수가. 참깨가루랑 다 넣고 요 들깨가루는 넣으면은 만들 때 붙질 않아요. 앞서 요리한 아욱죽에도 한 움큼 들어갔던 아내표 들깨가루. 따뜻한 성질로 기침과 갈증을 먹게 해주기 때문에 단골 재료로 사용되는 기침 잡는 비법 가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더. 이건 콩가루고요. 요건 들깨가루. 이건 참깨가루인데요. 2대2대1 비율로 넣어주면 밀가루 소화까지 돕는 아내표 비법가루 완성. 볶은 콩가루, 들깨가루, 참깨가루에는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데요. 이 식이섬유가 글루텐이 엉기는 과정을 방해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콩을 볶으면 생콩에 포함되어 있던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의 저해 작용이 방해가 돼서 소화율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죽의 점성과 쫄깃함을 담당하는 글루텐은 밀가루 반죽을 물에 녹였을 때 더 이상 녹지 않는 덩어리 상태를 말합니다. 글루텐 덩어리는 소화를 막고 천식과 비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요. 여기에 비법 가루를 넣고 주물러주면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분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보니 알 수 있겠죠? 바쁜 아내를 두고 쉴 수 없죠. 이 부부 참 부지런하시네요. 이번엔 텃밭 한켠에 만든 참나무 밭인데요. 그 속에
둥글게 차오른 표고버섯이 숨어 있습니다. 2년 실패한 끝에 첫 수확을 보는 거라고 하시네요. 나무에다가서 이거 짧아다가서 요거 터진 데가 10원짜리 동전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다가 요 갈려진 때 그때 이제 이걸 그 나무로 구멍을 뚫고 표고 종균을 사다가서 얘 눕는다고. 그래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워놓으면은 그래만 이게 찬바람이 나야지만 제대로 나온다고. 산에서 참나무를 직접 구해와 종균을 넣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텃밭이야 그렇다 쳐도 버섯까지 집에서 직접 키우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건강식품이라 그래가지고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든 걸 다 집에서 재배해서 가능하면은 먹으려 그러니까 이것도 표고버섯이 건강식품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해서 식구들 같이 먹으려고 이래서 이거 한 거지. 암 수술 후 자신의 건강은 물론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더 부지런히 움직이게 됐다는데요. 아주 향이 좋지 뭐 버섯 향이. 이런 건 잘 자란 거지 아주 먹기 마침맞게 자란 거지. 요리해서 먹고 말고 찌개 하는 데도 되고 뭐 부치게 하는 데도 하고 뭐 도토리 묵순한 데도 이런 것도 섞어서 해서 해 먹고 뭐 이게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아주. 버섯 잡았어요 버섯 받아. 남편의 간식까지 도맡아 직접 한 세월이 60여 년. 재료를 받자마자 속사포처럼 움직이는데 표고버섯을 곱게 갈아 들깨가루와 섞어 도토리 묵에 바로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들깨가루도 넣어서 그래서 좀 해먹고 뭐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해놓은 거예요. 누가 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기침과 갈증, 미열 증세를 완화해주는 표고버섯으로 건강 묵이 완성됐습니다. 점심 잡수시오. 그래요 맛있게 먹어요. 간촐하면서도 정성과 영양은 빠지지 않는 푸짐한 한상입니다. 하루에 3번 끼니 때마다 궁합을 맞춰 식사를 준비하는 부부. 아유, 과연 맛은 어떠신가요? 막말로다가 애들 문제로도 아주 끝내주는 거야. 먹고 싶다면 금방 쪼물럭쪼물럭 하면 금방 다 해주니까 또 맛있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잘 먹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한 20년은 더 살아야 이렇게 잘해드리니까는. 100세 세대라니까 어디 100세 살아봅시다요. 암을 이겨냈기에 지킬 수 있었던 부부의 식사겠죠. 폐암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챙겨 먹어야 할 약이 남았습니다. 한 번 먹는 약 종류도 서너 가지. 혈압약이에요 혈압약. 혈압약? 이거 증상별, 시기별 약 종류도 다양한데요. 일명 약식궁합이라고 하는 약 먹는 규칙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약 먹는데도 그게 뭐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 약 먹는데도 궁합이 있대. 그래가지고선 가려서 먹을 필요가 있지 그것도. 약 효과를 떨어뜨리는 피해야 할 음식. 카페인 음료는 모든 약에 안 좋지만 특히 기침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심장약을 먹을 땐 시금치를 비롯한 과한 양의 채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내 아예 비법이죠. 뭐 그냥 이렇게 만들어 먹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 먹으면 하기 쉽고 이러면은 고구마 백설기가 되는데. 도호군 군면의 오후 간식은 만성 기침에 좋다는 고구마 떡. 잘 익었어요. 내가 하고 뭐 내가 맛있다면 고지 들려? 네가 잡숴봐야지. 아 이렇게 떡이 훌륭하잖아. 잘 된 거지. 이런 거 해먹을 줄 아는 사람 있는 줄 알아? 없어. 내 자랑이 아니라 나니까 이렇게 해먹지. 건강해도 떡이랑 뭐고 다 잘해놔서. 내가 만두를 못해나 뭐 국수 못해나 뭐. 아이고 음식 솜씨 자랑을 하는 아내와 아내 자랑을 하는 군맨 천생연분. 밭에 가나 논에 가나 시장에 가나 이렇게 그 남편 따라다녀요. 오늘 한 음식을 싸들고 특별한 외출에 나서는 부부. 운전을 못하는 아내를 위해 귀찮은 기색 없이 매번 오토바이로 태워주는 도호군 군맨. 이렇게 마을을 누비는 두 사람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애정도 쌓이고 또 마을 사랑방에 자주 들러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나기도 전에 특별한 도를 만나는데요. 맨 도호군이고 집에 사람은 전금제고 그리고 공로비 있어서 이게 우리 두뇌는 몇 수십 년간 고생했다고 동네 분들이 선물로 해주신 거예요. 아이고, 마을에서 40년 넘게 최장기 이장을 맡아온 군맨, 여기에 아내까지 30년 부녀회장을 도맡았다는데요. 공로비가 세워질 정도로 마을 사람들을 알뜰살뜰히 챙긴답니다. 93세요. 93세? 네. 마을에 가서 어쩐 일로 오셨어요? 만나려고 해서 안마 운동하고 그러죠. 노인네들이 아욱죽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아욱죽도 잡수고 회원들이 좀 나오시라 그랬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 음식이 남았다며 또 맛 좀 보시라며 이런저런 이유로 식사나 간식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솜씨가 아주 그냥 1등이야 아주 그냥. 이제 건강한 것 같아서 좋아요. 그래서 나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살고 싶어요. 폐암 완치를 누구보다 기뻐해준 마을 사람들. 성실하게 그저 마음가짐이라도 다짐을 해가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겠다.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또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부부의 사랑만큼 강한 게 있을까요? 기침은 물론 마을 사람들의 건강까지 잡은 두 분 모두가 굿맨이십니다. 암과의 사투크 세 번째, 암 발병률 1위 갑상새암. 국내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암. 갑상샘은 체온 유지와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위로 이곳에 생기는 암을 갑상새암이라고 하는데요. 위험하지 않다고 알려져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좀 가볍게 생각이 들어요. 또박또박 걸어가듯이 그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암이라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부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되게 착한 암, 진행 속도가 되게 느리고 걸려도 크게 수술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북이암, 착한 암, 걸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거북이암이라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겪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전이 된 거 보니까 다른 데도 또 전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5년 전 산전 검사를 하면서 갑상새암을 발견하게 된 민정 씨. 출산 후 다시 검진을 받았을 땐 암이 림프샘으로 전이됐고 폐까지 전이 직전이었던 위험했던 상황.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나쁜 암 중에서는 다른 암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늦다든지 또는 세포 타입이 나쁘지 않아서 이런 착한 암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상선 암 중에도 나쁜 세포 타입이 있고 전이가 되거나 치사율이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암은요, 자신의 식생활이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상새암 수술 후 면역력을 잘 키워왔다는 세 번째 굿맨. 어우, 깜짝이야. 아이고, 여기는 웬 놀이공원? 오, 이 보기만 해도 심장이 덜덜 떨리는데, 아니 암 수술까지 했다면서 이런 거 타도 괜찮은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쌍둥이 엄마 박민정입니다. 30대 초반의 암을 이겨낸 박민정 굿맨. 스트레스라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몸에 좋다고 해서 놀이공원에 와서 저 무서운 거 타고 있어요. 아니 스트레스는 다 나쁜 거 아닌가? 몸에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고요?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 일부러 무서운 놀이기구를 탄 굿맨. 굿맨이 받은 스트레스는 어떤 종류인지 스트레스 측정 기계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정체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 잠깐 올라갔다가 금세 해소되는 단기 스트레스. 짧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자율신경계도 작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 몸이 이제 과부하 상태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 업무 같은 장기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지만
스릴이나 긴장감과 같은 단기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높여준다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및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짧은 기간 동안만 신체에 존재하면 방어막 역할을 해 외부 감염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실제 미국 켄터키 대학의 한 연구에서 일시적으로 받은 짧은 스트레스가 외부로부터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시스템 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다 제거했어요. 네, 목에 있는 임파선도 거의 다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암을 다 이제 제거했다고 생각을 해서 한 2, 3개월만 몸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평상시대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재발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 아이고, 목 아래 선명하게 남은 수술의 흔적. 그리고 목 옆에 또 다른 흔적을 남겨야 했는데 갑상선은 가볍게 생각했지만 림프절 전이에 이어 1년 뒤 재발까지. 수술 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민정 씨. 암 재발 판정에 새하얘진 머릿속.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암에 걸렸던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시 또 암에 재발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암이 한번 발견되셨고 치료를 하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 꾸준한 관리와 또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암 재발 이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철저하게 관리해온 굿맨. 그렇다면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오늘 이제 검사장에서 다행히 수술 이후에 굉장히 깨끗하신 거로 보이셨어요. 예전에 이제 수술하시면서 이쪽에 갑상선 다 제거하셨고 임파선 재발하신 것 때문에 이쪽도 수술하셨는데 오늘 초음파에서는 다행히 큰 이상 없이 깨끗하셨어요. 사례자분의 NK세포 활성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통 정상인의 정상 범위는 25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관리를 잘하셔서 그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아주 건강하신 상태입니다. NK세포란 면역세포의 일종으로 특히 암세포를 최전방에서 공격하는 세포인데요. 활성도가 높아야 암이나 바이러스 같은 적을 제대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NK세포 활성도를 높인다는 것은 전체적인 면역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암이 없고 치료가 돼 있는 상태에선 자기가 노력함에 따라서 NK세포 활성도가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녹황색 야채나 견과류, 해조류 등을 많이 챙겨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의 암 수술을 받고도 면역력을 잘 지키고 있는 굿맨. 그녀의 또 다른 비법은 등산? 수술 직후에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산책조차 힘들었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정상까지 거뜬히 올라갈 정도로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중간쯤 올라오자 하나둘 뒤처지기 시작하는 친구들. 좋은 것 같아. 아, 굿맨님 너무 힘들어요. 다 왔어요? 네, 다 왔다고요. 다 왔어요?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다 왔어요. 더 올라가야 돼요, 이제. 더 올라가야 된다고? 네. 아이고, 체력 1등이시네, 1등. 안 힘드냐? 저기 봐요, 저기. 어디? 갑자기 줄넘기를 꺼내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아니 남들은 그냥 등산도 힘들어하는데 줄넘기까지 하며 올라가다니 야 날다람쥐처럼 펄짝펄짝. 저렇게 줄넘기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냥은 너무 힘들지 않아서 저렇게 하고 가야 좀 땀이 난대요. 여기에 굿맨의 면역력을 키워준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언니들하고 산에를 같이 많이 자주 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더 재밌게 이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줄넘기를 하게 됐어요. 그냥 올라갈 때보다는 확실히 아무래도 더 힘들고 땀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등산을 하면서 줄넘기를 사용하는 것들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체온도 상승을 하게 되고 혈류의 순환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야,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과 탁 트인 경치가 반겨주는 산 정상. 해냈다는 성취감으로 몸도 마음도 든든해진 굿맨과 친구들. 요 맛에 등산하는 거죠.
다음 날 군맨이 하는 또 다른 운동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또 줄넘기인가요? 그냥 평범한 줄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줄넘기죠? 아침 시간에는 그 어머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줄넘기만 하면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음악 줄넘기예요. 음악 줄넘기는 음악과 함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지루하지 않아 오랫동안 할 수 있어 체력 증진과 칼로리 소모에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운동량이 어마어마해 보이네요. 말 안 해도 보면 알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떼졌어요, 지금. 이게 다 짬에 땀. 확실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체에 좋고 상체에도 좋고 정말 만능인 것 같습니다. 군맨의 면역력 향상 특급 비법 줄넘기. 면역력의 비밀은 종아리 근육에 숨어 있다는데요.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줄넘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종아리를 이용해서 점핑을 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하체에 몰려있던 혈액들이 상체로 올라가면서 순환들이 잘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들의 원활한 공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체내 혈액 70%가 몰려있는 종아리. 줄넘기를 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 이완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돌아가기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하고 나서 아무래도 많이 무기력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줄넘기 하고 운동하고 나니까 근육도 많이 생기고 피로감도 덜한 것 같아요. 2번의 수술로 급격한 체력 저하에 체중까지 10kg 이상 증가했던 과거. 줄넘기로 열심히 면역력을 키운 결과 배 복근까지 딱! 자, 그렇다면 식단 속엔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아야, 다현아, 만두 만들자. 요리도 놀이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는데 엄마랑 예쁘게 만들 거예요.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접는 거야. 꼭꼭. 해봐. 아이고 이쁘게 잘 만드시네. 아유 애들도 잘 만드네요. 못생긴 건 다 다현이 거? 요 만두 속에 군맨의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만두소 재료는 갖가지 채소와 다진 고기. 뭐 여기까진 평범해 보이는데요. 추가로 정체불명의 가루를 넣는데 자, 이 가루의 정체는 뭘까요? 가루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던데 그게 뭐예요? 같은데요.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음식에 넣어서 먹으면은 색다르게 먹을 수 있어서 넣어서 먹고 있어요. 먹기 쉽도록 다양한 견과류를 함께 갈아서 요리에 활용하는 군맨. 영양가도 높여주고 고소한 맛도 더해줘 일석이조랍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해서 암 재발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 5회 이상 견과류 섭취 시 암을 비롯한 질병별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러 만두소를 잔뜩 만들어 놓은 군맨. 만든 만두 소가 남았거든요. 그걸로 동그랑땡 만들 거예요. 남은 만두소에 달걀을 입혀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붙여주기만 하면 밥 반찬으로 먹어도 좋은 동그랑땡 완성! 만두소 하나로 2가지 요리 뚝딱. 오빠, 아연아 밥 먹자. 아무리 바빠도 직접 만든 요리로 저녁 식사는 꼭 함께한다는 군맨 가족. 오늘의 메뉴는 환절기 군맨 가족이 즐겨 먹는 뜨끈한 견과류 만둣국과 동그랑땡. 오빠 이거 아이다인이가 만든 거야. 한번 먹어봐봐. 맛있네. 아이들도 본인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인지 맛나게 잘 먹네요. 이거 뭐야? 이거 배로 만든 깍두기야. 맛있나? 시원해서 맛있네. 만둣국과 찰떡궁합 배깍두기. 만드는 방법은요. 일반 깍두기 재료에서 무만 배로 바꿔주시고 배는 깍둑썰기에 준비합니다. 깍둑썰기한 배에 고춧가루를 버무리고 나머지 재료들을 넣어 소금과 액젓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 몸에 좋은 제철 과일로 만든 배깍두기. 특히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환절기 감기에 효과적입니다. 아프기 전에는 서로 바빠서 별로 음식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좀 아프고 나서
많이 변했더라고요. 웬만하면 아침도 챙겨주려고 그러고 저녁도 웬만하면 집에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연락이 오고 그래요. 역시 건강엔 집밥이 제일이죠. 다음 날 오랜만에 아이들과 가을 소풍을 나온 굿맨. 나연아, 여기 이쪽에. 머리 위부터 엉덩이까지 자라면 아파트 2, 3층 높이 3, 하나에 약 1kg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배고파. 우리 얼른 가서 먹자. 됐어 이제. 침이 들 텐데도 도시락을 꼭 챙겨온 굿맨. 밖에 나와서 아이들 아무거나 먹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왔어요. 야, 이거 모두 굿맨이 좋아하는 견과류를 활용한 음식들인데요. 호떡하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마실 수 있는 차를 준비해 왔어요. 가장 인기 있는 건 또띠아를 이용해 만든 엄마표 견과류 꿀호떡. 그리고 차에도 견과류가 들어간다는데 이맘때쯤이면 아이들에게 꼭 챙겨주는 차라고요. 요즘에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오다가 차가 감기에 좋다고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자주 끓여주셨었거든요. 생강, 밤, 대추, 은행, 호두 이렇게 5가지 과실이 들어간 한방차. 끓일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생강 껍질은 생강 고유의 따뜻한 성질을 방해할 수 있어 제거하는 게 좋고요. 밤 속 껍질은 코 속 건조를 막아주는 비타민 A가 풍부해 함께 끓여야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5가지 재료를 물 2리터에 넣고 끓인 후 물이 반 정도로 줄면 약한 물로 줄여서 오랫동안 달여줍니다. 이렇게 천연 한방차가 완성되는데 오과다차는 조선 정조시대 서적에 왕과 왕비의 감기 치료에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면역 기능을 강화하면서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엄마. 제가 아팠었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시기도 했지만 아파서서 많이 놀러 다니지 못했었거든요. 아이들하고 보는 시간이 적었는데 이렇게 아이들하고 오니까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건강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뜻밖의 시련을 겪었지만 아이들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고 이젠 그 누구보다 건강한 엄마가 된 그녀.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대장암을 이겨낸 정태구 굿맨의 독소 해독 비법. 첫 번째, 신진대사 촉진 계피. 두 번째, 독소 배출을 돕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 폐암을 이겨낸 도호근 굿맨의 기침 잡는 비법. 첫 번째, 기침 완화에 좋은 아우. 두 번째, 기침 완화에 좋은 들깨가루. 그리고 약궁합 알고 먹기. 박민정 굿맨의 면역력 키우는 비법. 첫 번째, 면역력 높이는 단기 스트레스. 두 번째, 근력 향상과 혈액순환 촉진에 효과적인 줄넘기 운동. 세 번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